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에 저희에게는 이슈가 된 어, 발리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발리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아이 학교 어떻게 할 거냐, 발리 학교는 좋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자녀를 영어에 노출시키고 싶으신 이제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한 3년 정도 해외에 나갔다 오시려는 분들도 많으셔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는 첫 번째로 발리 왜 가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발리에 가는 이유는 아이 교육적인 부분이 50% 차지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그런 라이프에 대한 부분도 한 50% 작용을 했어요. 중요한 이유는 그냥 그거죠. 이제 남들 다 하니까 저희도 이제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아이도 잘 못 따라가는 것 같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체력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좋아하는 곳인 발리에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추진을 해보게 되었어요. 다들 아이가 미술 쪽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유럽 쪽이나 뭐 이런 쪽에 가지 왜 발리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가고 싶지만 학비도 지금 저희가 보내려는 학교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비싸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갈 수 있는 한도 내에 저희가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나라인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희 라이프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던 차에 맞는 학교도 발견하고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어요. 이 발리 학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곳의 학비는 2학년 기준으로 한 2,5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발리 가서 뭐 먹고 살 거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한국과 발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예정이에요. 아이는 학교는 이제 발리에서 보내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기반을 잡은 곳이 한국이다 보니 하지만 세계화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사실은 있어요. 식비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쓰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게 들면서 또 외식을 할 때는 더 낮은 가격으로 하이 퀄리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생활비 면으로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집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발리에 가자마자 집을 살 생각은 없어요. 당분간은 임시 숙소, 리조트나 에어비앤비나 뭐 이렇게 되겠죠? 머물면서 저희한테 맞는 집을 찾아볼 예정이에요. 실제로 에어비앤비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현지에 가서 집을 알아보는 게 가격적인 면이 더 트라이가 많이 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 싸대요. 월세가 천양지차인데 방 3개, 화장실 3개, 수영장 하나 이렇게 딸린 구조의 단독주택에 산다. 그러면 한 달에 제가 보기엔 한 300에서 400 정도.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산 이것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갖고 저희도 또 가서 알아봐야 돼요. 연세로 가는 게 아무래도 더 저렴하다고 해요. 사교육 없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발리에는 사교육은 예체능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술이나 아니면 축구 뭐 이런 스포츠 관련된 사교육은 있는데 따로 이렇게 저희처럼 영어, 수학 이런 거를 하는 사교육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교육이 힘들어서 가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조금 편안하게 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발리에서 뭐가 제일 좋았냐면 저는 이제 발리 갔을 때 굉장히 이제 여유로웠어요.
삶의 질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굉장히 높다고 느낀 부분이 아무래도 비용 측면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연과 가까이 있으니까 나가면은 바닷가에서 바로 산책이나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야시장 가서 뭐 꼬치 같은 걸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분이 직업이 특수하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 안 해도 된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는 다 여행을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못 해본 것들 하려고 하고 안 해본 것들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아이 엄마라서 조금 할 수 없었던 부분들, 남들도 다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 이런 부분들을 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어서 저의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콘텐츠도 굉장히 다양했고 저희도 계속 소재가 전 세계 이런 끼쟁이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감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반면에 한국에서는 저도 아이 엄마하고 학부형이다 보니까 조금 눈치를 보고 살피는 부분이 많았죠. 이 부분은 아이에게도 좋고 저희에게도 좋은 부분이라서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려고 결심을 하고 가장 슬펐던 때는 사는 집은 지금 정리를 해가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속상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했을 때 그날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갈 곳이 없어지나 우리는 한국에서 그럼 갈 곳이 없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제 가는 게 완전히 정해지고 지금 과정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네, 마음이 그래도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발리에서 한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 한식을 먹으려면 한식당을 가도 되고 마트에서 한식 재료를 사서 집에서 해서 드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때 집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어보고 된장찌개도 먹어봤는데 삼겹살은 한국보다 발리가 훨씬 싸요. 발리가 훨씬 싸기 때문에 집에서 구워 드시는 게 더 경제적이고요. 나가서 드시면은 그래도 한 돈 10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발리는 과일이 싸요. 그래서 먹고 싶은 과일, 뭐 열대 과일들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싸거든요. 용과 가격 괜찮고요. 그리고 파인애플도 가격 괜찮은데 망고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발리는 그런데 소주가 비싸요. 제가 완전 소주 러버잖아요. 소주 러버인데 발리가 저희가 마트에서 샀을 때 3병에 29,000 얼마 이렇게 샀거든요. 그 병. 초록색깔 그 병. 그런데 식당에서 배달을 시키면 한 병당 15,000원? 그래서 갈 때 소주 싸가야 돼요. 캐리어 하나 가득 소주만 싸갈 예정이에요. 발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저희 같은 경우는 키타스라고 하는 발리 비자를 발급받아서 가는데요. 저희는 발리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키타스를 받으려면은 일단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를 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제 알아는 봤는데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현지에 있는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발리 키타스를 진행 중에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갑니다. 그냥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안 가봐서. 살러는 안 가봐서. 한 달 살이는 해봤지만 그렇게 막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보진 않았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TV에서나 유튜브에서 발리에 홍수가 났다든가 아니면은 뭐 화산이 폭발해서 재가 날린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은 저 솔직하게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긴 해요. 내가 그곳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가장 많고 병원 같은 데도 어떻게
병원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아프거나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고, 거기 현지 분들이 아직은 영어보다는 현지어를 더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곳에서 언어적인 문제를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걱정 투성이지만 잘 되겠죠? 그럼 앞으로도 저희의 여정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